아이들의 키 성장, 성조숙증, 그리고 소화 비만까지 키 성장은 유전이다. 수면과 식습관이 키 성장에 영향을 주나요? 대형 O. 대형 O. 네, 완전 커다란 O입니다.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1년에 아이들이 몇 cm 정도 커야 성장의 4원칙을 말씀을 드려요. 성장의 4원칙. 네, 안녕하세요. 유민주 육아상담소 유민주입니다. 전문가의 깊이 있는 지식과 경험을 들려주는 대담한 육아상담소 코너. 오늘 정말 궁금한 주제입니다. 아이들의 키 성장, 성조숙증, 그리고 소화 비만까지 알려주신 박성원 원장님 모시고 대답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소개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소화내분비 세부 전문의 삼성 쑥쑥성장 클리닉 원장 박성원입니다. 네, 원장님 주변에서 이 키 성장과 성조숙증, 특히 요 주제가 카더라 정보가 정말 난무하잖아요. 그래서 저희 구독자분들도 그렇고 아이를 키우는 저도 그렇고 너무 궁금하거든요. 근데 이제 검색을 해봐도 이게 뭐가 정확한지를 모르니까 제가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 OX 퀴즈로 좀 재미있게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첫 질문으로 키 성장은 유전이다. OX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중간에 두겠습니다. 근데 왠지 그럴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질문 주신 분이 이렇게 남겨주셨어요. 엄마 아빠가 작아도 아이가 클 수 있는지, 밥 잘 먹고 잠 잘 자도 유전을 못 이기나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설명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일단 이 말씀을 드리면 또 이 질문하신 분이 슬퍼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은 유전의 영향이 80%. 80%고 환경적인 영향, 뭐 영양 상태라든지 수면, 그다음에 운동, 생활 패턴 이런 게 20%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20%밖에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여지가 없냐라고 굉장히 실망들을 하시는데 20%가 굉장히 큰 부분이에요. 우리 아이의 성장 기간은 사춘기까지 14년, 15년, 남자아이들은 길게는 17, 18년 되는데 그동안에 0.5cm씩만이라도 더 키우면 굉장히 큰 차이를 보일 수 있거든요. 맞아요. 성인 돼서 1, 2cm 차이가 되게 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태어난 유전적인 부분이라도 큰 손해 없이 크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조숙이 온다든지 아니면 이 생활 패턴이 무너져서 내가 더 클 수 있는데 덜 크는 부분이 생기지 않게 그렇게 관리해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유전이 시작점이긴 하지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20%의 여지가 있다. 어쨌든 현실적으로 유전 80%는 우리가 바꿀 수가 없고 20%나 우리가 할 수 있는 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거가 진짜 중요한 것 같고 근데 또 이 질문을 주셨어요. 엄마, 아빠 어느 쪽 영향이 더 큰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예요. 저희 외래에 오시는 분들 중에 아빠가 많이 크시거나 엄마가 작으시거나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엄마는 많이 크시고 아버지는 작을 때 조금 더 걱정돼서 오시는 부분이 많은데 유전은 단순하게 아빠의 영향, 엄마의 영향 이렇게 가지 않아요. 다양한 유전자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서 그래서 엄마의 키 큰 부분 또 아버지의 키 큰 부분을 닮아서 이 아이는 더 잘 클 수도 있고 또 두 분의 또 작은 부분만 닮을 수도 있고 아버지 어머니가 작아도 아이는 굉장히 크게 예측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걱정하시지 말고 우리 아이가 또 이런 변화에 의해서 또 어떤 부분 좋은 부분을 닮았을 수도 있으니까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생각하시는 게 OX 한 번 더 해볼게요. 수면과 식습관이 키 성장에 영향을 주나요? 이거는 대형 O. 네, 완전 커다란 O입니다. 특히 여기 이제 수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숙면이에요. 소위 말하는 꿀잠 자는 거. 꿀잠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잠들고 나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사이에 성장 호르몬은 피크를 친단 말이에요. 깊은 잠에 들어가면서. 그럼 생각해보면 베이스에 조금 높을 때 푹 자버리면 성장 호르몬이 최대치를 가겠죠. 근데 우리가 또 잠자는 동안에 수면 패턴이 깊은 잠에 들어갔다가 또 얕은 잠에 들어갔다 깊은 잠에 들어갔다 얕은 잠에 들어갔다 하는데 깊은 잠에 들어갈 때마다 또 성장 호르몬이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이제 우리 육아TV 보시는 분들 아이들이 이제 초등 저학년인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경우는 최소한 9시간은 자요. 9시간. 그리고 중학생 이상이 됐을 때 8시간 이상. 영유아 시기는 더 많이 자야겠네요.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자는 게 좋죠. 그래서 초등학생은 적어도 9시간. 중학생은 적어도 8시간 이상 정도
자는 게 중요한데 요즘 아이들이 학습량이 좀 많아졌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 1시간 정도 덜 잔다면 네. 최대한 숙면할 수 있고 마음 편하게 잘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하고요. 식습관에 있어서도 한 가지 음식을 집중해서 먹이는 것보다는 골고루 잘 먹이시는 게 중요해요. 그것도 궁금해요. 네. 영양제를 먹이면 키가 더 잘 크는지. 우리가 성장의 최소율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네. 다 잘 먹었는데 어떤 한 가지를 적게 먹으면 그 비율에 맞춰서 성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루고루 잘 먹이는 게 중요한데 영양제를 먹어서 어떤 영양이 과하다고 해서 특별히 거기에 맞춰서 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게 중요하네요. 맞아요. 그리고 오히려 영양이 과하면 세포가 더 활성화되고 오히려 조숙하게 만드는 경향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네. 영양이 과한 거는 또 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도 있었어요. 네. 이제 키가 아이가 컸을 때 어느 정도 크는지가 궁금하잖아요. 왜냐하면 네. 속도가 다 다르니까 그러다 보니 키 예상 검사 뭐 이런 거를 많이들 한대요. 이게 믿어도 되는 건가요? 그래서 예상 키 검사는요, 우리가 이제 성장판이라는 거를 찍어서 네. 알게 되는 건데 성장판을 찍어서 고령령을 체크해서 그 고령령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평균 예측 곡선에 넣어서 얻어낸 통계적인 수치예요. 네. 이제 연구자들이 연골 성장판을 분석을 해서 뼈 나이라는 거를 측정을 해요. 네. 내가 지금 뼈 나이가 몇 살이고 현재 키가 몇인데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예측 키는 얼마겠다라는 거를 이제 계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예측인데 뼈 나이를 기반으로 한 예측 키는 이 아이의 유전적인 상태나 생활 습관을 무시한 채 현재 상태를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그 예측 키는 맞지가 않고 통계를 계속 모아가 보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클지를 봐야 되고 계속 이제 추적 관찰하다 보면은 이제 예측 키 통계가 모이겠죠. 그리고 제가 뼈 나이를 말씀드렸는데 이 뼈 나이에서 중요한 건 나의 만 나이와 뼈 나이가 같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질문이 있었어요. 뼈 나이가 빠르거나 늦을 때 맞아요. 치료가 필요한 거냐 이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뼈 나이가 사실 빠르다는 거는 내가 지금 빨리 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뼈 나이가 빠르면서 키도 크면 예측 키도 클 텐데 뼈 나이는 빠른데 현재 키가 큰 편이 아니라면 예측 키가 작게 나왔을 수 있고 또 뼈 나이가 빠른 이유가 내가 어렸을 때부터 성호르몬이 좀 빨리 나와서 사춘기가 조숙해서 그럴 수도 있거든요. 아니면 키가 크면서 뼈 나이도 크다면 이 아이는 그냥 빨리 크는 편이 나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뼈 나이가 어린데 지금 키도 작다 이랬을 때 이 아이는 늦게 크는 타입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 이 아이가 단순히 뼈 나이가 어리고 빨라서 치료를 해야 되는 것보다 현재 키와 뼈 나이를 봐서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그러면은 요거는 병원을 가봐야 사실은 알 수 있는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소아내분비 선생님들이랑 상의하시면 아이에 대해서 어떻게 키우면 될지를 잘 상의해 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면 저신장증이나 성장 호르몬 결핍의 그 기준이 있어요? 네네. 저신장증은요, 지금 현재 연령, 현재 성별 대비 3%알 미만일 때. 그 영유아 검진할 때 그 퍼센트 100분이 나오는 거 말씀이신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제 우리 아이 키가 10번이다, 10%알이다, 25%알이다 이러면 50번보단 작지만 저신장증은 아니죠. 진정한 의미의. 진정한 의미의 저신장증은 그 퍼센트알에서 1번, 2번만 해당을 하는 거죠. 3% 밑으로 친구들. 그러면 요 기준에 부합이 되면은 병원을 가봐야 되는 거예요? 아마 영유아 검진을 하면 소아과 선생님들께서 아이가 3%알 미만이니까 소아내분비 선생님을 찾아가라라고 이제 제안을 하시면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라는 걸 하게 돼요. 정말로 성장 호르몬 결핍인지를 확인하는 건데 이 성장 호르몬 유발 검사는 기본적으로 이 아이가 성장 호르몬이 얼마나 나오는지 측정을 하고 주사를 맞아요. 그러면 그 약에 의해서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하는 환경으로 이제 몸이 바뀌거든요. 제대로 나오는지를 30분째, 60분째, 90분째, 120분째 이렇게 30분 간격으로 4번 더 측정을 해서 4번 다 10 미만으로 성장 호르몬이 나오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야 될 때 제대로 안 나온다. 결핍이다. 이렇게 진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이 친구는 꼭 성장 호르몬을 외부에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전자가 이렇게 타고난 게 80 있는데 성장 호르몬 결핍돼서 그만큼 못 크기 때문에 키워주는 뭐 약이든 주사를 도움을 받아야 되는. 안타깝
안타깝게도 성장 호르몬 치료는 먹는 약으로는 개발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사를 맞아야 되는 거죠. 근데 성장 호르몬은요, 사실 키를 키우는 호르몬이기도 하지만 대사 호르몬이기도 해서 근육도 키우고 지방도 분해하고 기운도 나게 하기 때문에 꼭 성장 호르몬 결핍이라고 진단을 받으면 반드시 성장 호르몬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은 키 크는 주사라고 사실은 알려져 있잖아요. 맞아요. 성장 호르몬 주사가. 성장 호르몬 검사를 3% 아닌 친구들은 얘도 한번 해보는 게 좋다라는 그런 게 있나요? 정말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어서 안 크는 친구들도 있지만 성장 호르몬이 좀 부족한 체질적인 유전적 질환들이 있어요. 프레더-윌리 증후군이라든지 터너 증후군이라든지 또 만성 신부전증으로 치료받는 아이들, 이런 친구들은 성장 호르몬이 좀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성장 호르몬 치료에 적응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 호르몬은 부족하진 않은데 이유 없이 3% 미만으로 작은 경우를 우리가 특발성 저신장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친구들도 성장 호르몬 치료의 대상이 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성장 속도는 정상인데 유전적으로 좀 작아서 최종 신장이 좀 작을 것 같다든지 아니면 사춘기가 좀 빨리 와서 내가 유전적인 것보다 좀 못 클 것 같다든지 이런 친구들도 필요하다면 진료를 통해서 예측키가 많이 작을 걸로 예측될 때는 성장 호르몬 치료를 조금 했을 때 도움이 되기도 해요. 이런 분도 있었어요. 이제 성장 호르몬 결핍 진단을 받고 치료가 이제 진행될 건데 혹시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성장 호르몬 결핍을 진단받은 경우라면 저는 반드시 치료를 하시라라고 권해요. 왜냐하면 결핍이라는 거는 성장 호르몬이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데 이 아이는 부족하게 나오는 경우잖아요. 단순히 이제 한간에 성장 호르몬 주사를 맞으면 이런 부작용이 있다,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시는데 부족해서 주사를 맞는 경우에는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고 성장 호르몬 결핍증이라든지 다른 질환에 의해서 키가 작아서 하는 경우에는 부작용 확률이 적지만 내가 몸에서 어느 정도 나오고 있을 때 원해서 하는 경우에는 혈당이라든지 갑상선 호르몬 이런 것들을 잘 모니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혹은 우리 아이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치료를 시작을 했다면 소아내분비 세부 전문의 선생님들이랑 잘 상의를 해서 부작용도 모니터하고 아이가 잘 크는지도 모니터하면서 잘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럼 저 궁금한 게 있는데 그러면 1년에 아이들이 몇 cm 정도 커야 정상 범주에 있다라고 할 수 있나요? 아이들이 크는 속도는요 시기마다 달라요. 근데 우리가 만 2돌까지는 1차 급성장기예요. 급성장기. 많이 듣죠. 첫 돌에는 보통 18에서 25cm까지도 크고요. 이제 첫 돌에서 2돌 사이에는 12, 13cm 커요. 1년에. 그러니까 많이 크네요. 그죠. 그래서 아이들이 첫 돌, 2돌 때 요만했던 신생아가 확 크잖아요. 그래서 2돌까지의 급성장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만약에 아이가 이제 날 때 또 저체중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작게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 때는 2돌까지 따라잡기 성장을 하는 게 굉장히 더 많이 크겠네요. 그래서 평균 곡선까지 따라잡아놔야지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이후에도 계속 작을 수 있다라는 연구 보고들이 많아서 이 2돌까지의 시기, 이 1차 급성장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2돌 이후부터 사춘기 전까지는 일반적으로 1년에 5, 6cm 정도. 사춘기 이후에는 여자아이들은 보통 1년에 7에서 12cm, 남자아이들은 8에서 13cm까지 1년에 사춘기에는 막 급성장을 하거든요. 와, 사춘기 때 많이 크네요. 많이 크죠. 그래서 사춘기가 이제 2차 급성장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또 많이 키우시는 게 중요한데 사춘기가 시작이 되면 무조건 잘 크는 시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뭐 사춘기 이전 시기까지 아이들이 만약에 1년에 5cm 이하로 크는 것 같다든지 학교에 갔는데 다른 애들보다 머리 크기 하나 정도 작다 이런 느낌이 드신다든지 아니면 올해 입었던 바지가 짧아지지 않고 소매가 짧아지지 않고 2년 동안 입고 있다든지 이러면은 이제 영유아 검진이든 아니면 소아내분비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셔서 한번 성상평가를 한번 해보시는 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키 크는데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이나 꿀팁 같은 거 좀 있는지 중간중간에 사실 이렇게 저는 캐치할 만한 것들이 나오긴 했거든요. 항상 성장의 4원칙을 말씀을 드려요. 성장의 4원칙. 1번은 고루고루 잘 먹게요. 성장은 최소율의 법칙. 적게 먹은 거에 맞춰서 크기 때문에 비율적으로 적은 게 없도록 밥, 고기, 야채, 유제품, 생선 골고루 잘 먹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적당한 운동하기. 외래에서 어머니 운동시키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면 다음번까지 운동 많이 해서 올게요 하시거든요. 제가 딱
적당히요, 적당히. 적당히 꾸준히 하는 운동. 최소 주 3, 4회. 예를 들어 줄넘기를 한다고 했을 때 처음에는 갑자기 확 뛰면 놀래요, 몸도. 그러니까 스트레칭 먼저 해서 몸을 풀고 줄넘기를 한 5분, 10분 하고 또 숨쉬기 하고 5분, 10분 하고 이때 숨이 차는 강도는 숨이 차서 말은 할 수 있지만 노래는 못할 정도의 강도까지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다. 진짜 정확히 알려주시네요. 네. 그 정도 강도의 운동을 주 3, 4회 한 번 할 때 3, 40분 숨 차는 강도로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숙면하기. 네. 숙면. 초등생은 9시간 이상, 네. 영유아는 10시간에서 12시간, 중학교, 고등학생들도 8시간 이상 잠을 자라고 하는데 잠자는 시간도 중요하지만 잘 때 푹 마음 자는 게 편히 잘 수 중요해요. 있게. 그래서 네 번째가 이제 스트레스 덜 받고 네네. 사실 잘 때뿐만이 아니라 평소에도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콜티졸이 분비가 많이 되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해요. 그러니까 낮 동안에도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항상 웃고 행복하면 그 아이들이 더 잘 클 수 있거든요. 애나 어른이나 똑같네요. 맞아요. 스트레스는 맞습니다. 최대적입니다. 네, 스트레스 받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네. 사실 어려운 게 아니라서 맞아요. 네, 1번은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골고루 왜냐면 좀 아이들이 어렵고. 편식을 네. 하는 시기가 제일 딱 어렵죠. 요 네, 시기이기 네, 때문에 네, 네. 어려울 수 있는데 만약에 그렇다면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 다른 대체 음식들을 제공하는 것도 좋은. 저는 그거는 조금 조심하시라고 그래요? 말씀드릴게요. 어떤 음식을 어렸을 때 선택해서 먹느냐에 따라서 네. 평생의 식습관이 좌우돼요. 네네. 영양이 부족해서 자꾸 대체제를 찾다 보면 본래 먹어야 될 것들을 다 대체하게 돼버리고 이런 대체제들은 또 영양 섭취가 충분히 되지 않고요. 뭐 단백질 쉐이크라든지 이런 것들로 네네네. 대체하시는 건 안 좋고 어떤 야채를 한 가지 야채는 먹는데 다른 건 안 먹는다면 이 아이가 이 야채를 왜 싫어하는지 식감 때문인지 냄새나 향 때문인지 맞아요. 그러면 요리법을 바꾼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해 보시고 자연적인 식사를 하는 거를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맞아요. 중요한 것 뭐 같아요. 쉐이크나 이런 것들로 대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네네. 오늘 키 성장에 대해서 네, 일단 네. 카더라 정보 정말 난무한데 이렇게 정확하게 궁금한 것들 다 짚어주셔서 정말 많이 도움 되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또 남았어요. 성조숙증과 또 네. 소화비만도 네, 되게 네. 많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다음 편에서 이제 성조숙증 그리고 소화비만에 대해서 알려주실 거죠? 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